오늘은 269조에 있는 30단원 순열과 조합입니다. 왕. 뭐야? 아, 뭐 피글링의 베스. 피글링이는데? 피글링이야? 잘 만드죠. 이번 시간에 우리가 경우의 수를 구할 때 덧셈 법칙, 합의 법칙, 곱의 법칙이라고 해서 어떤 경우에 합하고 어떤 경우에 곱하는지를 배워봤는데, 이 곱하기의 좀 다양한 버전을 배우는 게 바로 이 순열과 조합인데요. 그 중에 첫 번째인 순열. 순열은 여러분이 배웠던 중학교 2학년 범위의 경우의 수로 예를 들면은 A, B, C, D라는 5명의 학생 중 반장 1명과 부반장 1명을 뽑는 경우의 수를 구할 때 쓰는 게 순열입니다. 정확한 정의는 이런데요.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뽑아서 그것들을 일렬로 나열하는 이 방법의 수를 구하는 것을 순열이라고 합니다. 아까 내가 예를 들었던 학생 A, B, C, D, E가 있다. 이것이 바로 서로 다른 5명이 있다 라는 뜻일 거고요. 반장과 부반장 뽑는다 라는 것은 일단 5명 중에 2명을 뽑은 다음에 일렬, 이게 이제 한 줄, 순서, 약간의 등급이 매겨진다. 1등, 2등이라는 개념이 있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한 줄로 세워가지고 맨 앞에 있는 애가 반장, 그 다음에 있는 애가 부반장, 이렇게 매칭을 시키면 이게 딱 그 내용과 똑같아지죠. 여러분이 중학교 때 배웠던 5명 중에 2명한테 반장, 부반장 주기, 이런 게 바로 순열입니다. 이 개념을 기호로는 N, P, R이라고 쓰고요. 이때 P는 퍼뮤테이션의 약자인데, 퍼뮤테이션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NPR이라고 쓰고요. 기호로는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아까 방금 얘기했듯이 5명 중 반장, 부반장 뽑는 경우의 수 할 때 어떻게 했었죠? 하면은 반장을 뽑는 경우 5가지와 그 1명을 제외한 4명 중에 부반장을 뽑는 경우 4가지, 그 2개를 곱한다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기억나나요? 따라서 얘는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면은 먼저 n을 맨 처음은 n가지, 5가지 그대로. 그 다음에 숫자가 하나 줄어들죠? n 빼기 1가지, n 빼기 2가지. 이런 식으로 계속 숫자가 하나씩 하나씩 줄어듭니다. 내가 2명을 뽑았기 때문에, 반장, 부반장 2명을 뽑았기 때문에 이 숫자를 2번 쓴 거거든요. 그럼 내가 r개를 뽑았다면 이런 숫자를 총 r번 쓰겠네요. 그렇죠? r번 쓸 텐데요. r번 쓰고 나면은 맨 마지막에 나오는 숫자는 과연 뭘까? 뭘 것 같아요?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게. 자, 잘 보시면은 빼기 1, 빼기 2, 빼기 3, 빼기 4, 뒤에 있는 빼기 값이 1, 2, 3이에요. 얘는 참고로 빼기 0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1개, 2개, 3개, 4개에서 r개를 산다면 아마 이 끝에 있는 값은 어떤 모양일까? N 빼기 R. r 빼기 1을 빼는 모양이 될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요? 이래야 이게 전체가 총 r개가 되는 거거든요. 요거를 뒤에 거를 이제 괄호를 풀어준 게 뭐다? 이게 바로 n 빼기 r 더하기 1 되겠죠. 그래서 이제 NPR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라는 겁니다. 요게 좀 이제 불편하죠. 외우기도 불편하고 또 쓰기도 불편하니까
이걸 좀 더 쉽게 표현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인 팩토리얼, 한자로는 계승이라 부르는 팩토리얼에 대해서 좀 해보겠습니다. 팩토리얼이라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냥 팩 이렇게 불러요. 팩, 3팩, 5팩 이렇게 부르는데 정확하게는 팩토리얼이라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뽑는다가 아니라 이 서로 다른 n개에서 모두 뽑고 n개 중에 r개만 뽑으면 섭섭하잖아. 5명 중에 2명한테만 반장, 부반장 이러면 섭섭하니까 한 명은 반장, 한 명은 부반장, 한 명은 회장, 한 명은 부회장, 한 명은 체육부장 이런 식으로 5명 모두에게 감투를 주는 경우가 있어. 서로 다른 n개를 그냥 모두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이 있어. 이거는 과연 몇 가지일까요? 나열이라고 쓸까? 배열, 나열 비슷한 거니까. 이건 몇 가지일 것 같아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아까처럼 5명이 있어. 너는 반장, 너는 부반장, 너는 회장, 너는 부회장, 너는 체육부장. 그러면 반장 되는 경우 5가지, 부반장 되는 경우 4가지, 회장 3가지, 부회장 2가지, 체육부장 1가지네? 그럼 뭐야?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런 거 아니겠어? 네. 이해 가요? 네. 그럼 이거는 어떻게 쓸 것 같아요? n 곱하기 n명을 다 쓸 거니까 기호수를 이제 npn이라 쓰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n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빼면서 계속 곱하면서 어디까지 곱하는 걸까 과연? 1까지. 여기 n 대입하는 사람 될 겁니다. r 자리가 n으로 바뀐 것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n 대입하면 여기 숫자 1 아닌가요? 이렇게 해서 이거 1까지 곱하는 거구나 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n부터 시작해서 1까지 곱하는 이 개념. 이 개념을 우리는 계승 혹은 팩토리얼을 부를 거고요. 요 값을 우리는 간단하게 기호로 이렇게 n 뒤에다가 느낌표처럼 적어서 이것을 외시부터 n 팩토리얼이라고 부를 겁니다. 뜻은 n부터 1까지의 곱이라고 보면 돼요. 까지 이해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방금 조금 전에 언급했던 이 NPR 서로 다른 n개 중에 r가 1려다라는 그 방법을 쓰인 저 NPR을 팩토리얼로 간단하게 쓸 수 있을까? 라는 건데요. NPR이란 방금 얘기한 듯이 n 곱하기 n 빼기 1 곱하기 n 빼기 2 곱하기 해서 어디까지 곱이라고요? n 빼기 r 플러스 1까지 곱이었어요. 그쵸? 왜 r 플러스 1 되는지 아까 설명했죠? 얘를 빼는 거라 그래요. 얘를 빼니까 이게 바뀌죠, 부호가. 이해 갑니까? 내가 예전부터 세는 거를 잘 해야 한다고 몇 번 강조한 적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요, 이거를 팩토리얼 쓰고 싶은데 팩토리얼은 분명히 1까지 곱하는 거잖아. 이거는 1까지 안 곱했잖아. 그래서 이 뒤를 상상해 봅시다. 이거보다 하나 작은 수가 누구일까요? n 빼기 r이겠죠? 그래서 이 뒤에 n 빼기 r을 또 곱하고 하나 더 작은 거 n 빼기 r 빼기 2를 곱하고 또 작은 거 n 빼기 r 빼기 2를 곱하고 이렇게 계속 곱하다 보면은 언젠가 1이 나올 텐데, 그치? 그렇다고 처음에 있는 저 검정색식에다가 무턱대고 빨간 거 곱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곱할 거예요. 이게 뭔 말인지 이해갈까요? 네, 분모 분자에 똑같은 모양을 만들어서 보겠다 이거죠. 예. 어차피 빨간색은 분모 분자가 똑같은 값이기 때문에 약분하면 1 아니야 1. 그치? 따라서 NPR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을 겁니다. 그쵸? 이해가요? 이 중에 분자가 뭘까요? 분자가 보다시피 n부터 시작해서 1까지 곱입니다. 분자가 뭐예요? n 팩토리얼이고요. 그럼 분모는 뭘까요? 분모는 n 빼기 r부터 시작해서 1까지 곱하네요. 그쵸? 분모는 뭐예요? n 빼기 r 팩토리얼입니다. 따라서 NPR을 어떻게도 정의할 수 있다? n 팩토리얼 나누기 n-r 팩토리얼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죠. 이해 가나요?
이렇게 해서 일단 간단하게 순열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기호로 쓰는지 가장 쉬운 예시로는 여러분이 중학교 때 배웠던 그 반장, 부반장 뽑는 개념 그겁니다. 이게 말로만 이렇게 좀 복잡해 보이지 실제로는 별거 아니에요. 계산 자체도 쉽고요. 이 계산 자체를 건드려서 복잡한 식을 푸는 것도 있긴 한데 여러분이 거기까지 할 필요는 아직 없을 것 같고요. 여러분은 그냥 단지 경우에서 연습만 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갔나요? 자, 그러면 이제 뭘 해볼 거냐면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몇 가지도 아니지 뭐 한 가지를 더 정의할 건데요. 방금 MPN은 MPEG이라고 했고 MPR은 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요 자리 R에다가 N을 대입하면은 얘랑 똑같은 거니까 MPEG이 나와야겠는데요. 이 식에다가 R에다가 N을 대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 식에다가 R에다가 0을 대입하면요. N을 대입하면요. 분모가 여기인데요. 0 아니죠. 분모가 여기입니까? 네? 좌변은 MPN이 우변은 0팩분의 MPEG이 나옵니다. 그쵸? 근데 분명히 이 결과는 MPEG이 나와야 돼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할 거냐면요. 저 공식이 유효하게 쓰일 수 있도록 저거는 n은 대입하면 안 돼 이게 아니라 n을 대입해도 쓸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0팩을 1로 정의할 겁니다. 네, 이러면 그만이죠. 뭐. 0팩을 1로 정의하자 하면 그만이에요. 그러면은 저 공식 쓰는데 아무 지장 없잖아요. 그쵸? 좀 특이하죠. 그쵸? 0팩토리얼이 뭐예요? 0부터 1까지 곱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그게 아니라 0팩을 1로 정의함으로써 저 공식이 조금 더 유동성이 있다고 해야 되나? 유연성이 있다고 할까? 저 공식이 좀 더 통할 수 있게, 먹힐 수 있게 만든다고 합니다. 이해 가셨어요? 무슨 말인지? 이렇게 해서 일단은 가볍게 기호에 대한 얘기를 해봤고요. 이 단원의 메인은 이 기호가 아닙니다. 이 단원의 메인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방금 얘기한 거 뭐뭐 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이쪽이 메인이죠. 그걸 설명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냥 자질구레한 것들이고 원래 이거는 계산 용도에서밖에 안 쓰고 실제로는 잘 안 써요. 이거 아시겠어요? 네. 그럼 이걸 정의하면은 이제 어떤 일도 가능할까요? 이것도 가능해요. NP0은 뭘까요? 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것도 정해놔 그죠? 내 말은 이 식을 유효하게 쓰기 위해서 이게 간단하잖아. 아는 0 대입하면 뭐돼? MP분의 MP이니까 1 아니야? 그렇지? 정의하면 그만이죠. 그렇죠? 말이 이상할 것 같긴 해요. 그렇죠? N명 중에 0개를 뽑아 한 줄로 서는 방법은 한 가지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경우의 수라고 인식하지 말고 그냥 저 기호에 따르다 보니 다음에 행복한다라고 이야기가 쉬울 겁니다. 뭔만 이해 갔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문제를 몇 개 풀어보도록 하겠는데 처음 문제들은 저 기호에 대한 해석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지금 당장은 별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진짜 제대로 된 문제를 풀면은 뭐 그때 물론 중요해지겠지만 현재로서는 당장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이 얘기도 하나 먼저 하고 갈게요. 내가 n개를 준비해서 r개를 뽑는다는 얘기는 준비된 개수가 당연히 뽑는 개수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쵸? 10개를 준비했는데 11개 뽑을 수는 없잖아요. 그쵸? 학생이 4명밖에 없는데 5개의 자리를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전체 개수가 뽑는 개수 이상이 돼야 되는 겁니다. 네. 지금 당장은 안 중요하지만 어쨌든 필요한 거긴 해요. 30-1번과 2번은 방금 했던 요거의 기호에 대한 설명을 좀 하는 건데요. 이거 안 중요해요. 1번 문제. NP2가 30이 되는 N값을 구하시오 하는 문제입니다. NP2가 30? 그냥 기호 그대로예요. 다시 할게요. NPR 나오면은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얘부터 얘 쓰는 거예요. 그쵸? M부터 R개 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쵸? 이게 뭔데 이것도? M부터 2개 적는 거예요. 적을 때마다 1씩 감소되는 거죠. 보다시피. 그쵸?
그러니까 좌변이 n의 n 빼기 1입니다. 이해 갔나요? 는 30이라는 그냥 단순한 어떤 방정식? 2차 방정식밖에 안 돼요. 이거 뭐 n제곱 빼기 n 빼기 30은 0 해가지고 그치? 인수분해를 이렇게 하면은 n 값이 뭐가 나와? 6 또는 마이너스가 나오는데 답이 6이겠어? 마이너스 5겠어? 6이겠죠. 6이겠죠. 왜냐면은 지금 등장하는 얘네들은 다 자연수. 조금 폭넓게 본다면은 0 이상의 정수. 음이 아닌 정수기 때문에 음수가 나올 수는 없습니다. 답은 6이에요. 이해 가죠? 별거 아니죠. 그쵸? 계십죠? 네. 2번은요. 2n 퍼뮤테이션 3. 보통은 2np3이라고 읽어요. 2np3이 44 곱하기 np 2랑 같다를 풀래요. 이것도 별거 아니죠. 그쵸? 아까 내가 맨 처음에 여기다 얘기했던 것처럼 NPR의 정의가 뭐야 할 때, 그냥 간단하게 얘부터 이만큼 적으라고 라고 이해했다면 2n부터 3개 적은 거예요. 그쵸? 그럼 이거는 저변 같은 경우는 2n, 하나 작은 거는 2n 빼기 1, 하나 더 적은 거는 2n 빼기 2가 되겠죠. 이렇게 3개 적으면 되고요. 그쵸? 우변은요, 44 곱하기 1. 이거 무슨 뜻이라고? n부터 2개 적는 거예요. 그럼 n과 그 다음 또 뭐예요? n 빼기 1 되겠죠. 뭐, 그쵸? 이렇게 생겨먹은 몇 차 방정식이야? 3차 방정식을 풀란 얘기구나. 만족하는 n값 찾아라는 겁니다. 별거 아니죠. 그쵸? 기호를 얼마큼 이해했느냐 물어보는 되게 단순한 문제입니다. 이거를 그냥 전개하면 조금 오래 걸릴 테니까 최대한 약분할 생각 합시다. 예를 들어서 2n, 이것도 2n 약분하면 20이 남는 거 이해 가죠. 그쵸? 약분이 가능해요. 왜 약분이 가능하죠? n은 무슨 수니까? n은 자연수죠. 자연수. 정수에는 참고로 0이 있고요. 0으로 나눌 수는 없잖아. 그래서 n이 자연수인 걸 확실하니까 0보다 큰 n은 0이 아니기 때문에 양변을 2n 나누기가 가능한 거죠. 이래버리면은 계산이 조금 더 쉬워지겠죠. 그쵸? 그 다음에 이것도 2로 묶으면은 2n 빼기 1에 요 뒤에 있는 2n 빼기 2를 2로 묶으면 n 빼기 1 되는 거 이해 가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갔어요? 우변은 22 곱하기 n 빼기 1만 하는 거고, 그치? 자, 이번엔 어때요? 2를 한 번 더 약분할 수 있을 거예요. 그쵸? 혹시 n 빼기 1도 약분할 수 있나요? 네. 왜요? n은 자연수인데 n 빼기 1은 0이 될 수도 있지 않나요? 그렇군요. 근데 이보다 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기호 썼다는 얘기는 2n이 3 이상일 거예요. 분명히. 그렇죠? 그리고 n은 2 이상일 겁니다. 따라서 교집합 n은 2 이상이므로 1은 아니잖아요. 최소한. 그렇죠? 그러니까 1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0 아니죠? 약분이 가능해요. 그럼 보다시피 좌변은 2n 빼기 1만 남고 우변 11 남았습니다. 2n은 12, n은 6 나오죠. 3차 방정식을 푸는 게 아니라 간단한 1차 방정식을 풀었습니다. 이해가죠? 3번은요 5PR에다가 6팩토리얼을 곱했더니 이 값이 43,200이 나오는데요. 미쳤죠? 숫자 엄청 크네요. 그쵸? 앞으로 팩토리얼을 많이 보게 될 테니까 뭐 간단하게 얘기해 본다면 방금 얘기했듯이 0팩토리얼은 얼마? 1이고요. 1팩토리얼은 얼마? 하면은 마찬가지 1이 그것도 1입니다. 2팩토리얼은요 2 곱하기 1 2겠죠. 3팩토리얼은요 3 곱하기 2 곱하기 1 6이고요. 4팩토리얼은요 4 곱하기 3 여기다가 3 곱하기 되겠죠. 일단 그렇죠.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24고요. 그렇죠. 5팩토리얼은요 120. 120. 그럼 6팩토리얼은요 720이에요. 그렇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 뒤에 있는 수 이게 720이라는 얘기죠. 약분이. 약분은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방금 나온 거 그건 잠깐 두 가지 얘기를 더 해보겠습니다. 방금 예를 들어서 아까 5팩토리얼 구할 때 어떻게 구했는지 기억나요? 네. 5, 4, 3, 1을 구한 게 아니라 어떻게 구했죠? 위에다가 그냥 5만 곱했죠. 네. 그래도 되는 거니까, 그치? 그래서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n 팩토리얼에다가 n 플러스 1을 곱하면 뭐가 될까요? n 플러스 1 팩토리얼 됩니다. 뭔 말인지 이해 가나요? 네. n팩에다가 n 플러스 1 하나 더 큰 수를 곱하니까 n 플러스 1 팩토리얼 되는 거예요. 그쵸? 방금 했던 것처럼.
또 이런 것도 가능한데요. 쉬운 거 하나 예를 들게요. 그냥 3팩 더하기 4팩을 같이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하시오.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냥 6 더하기 24 하시오. 이런 의미보다는 그렇게 이제 뭐 팩토리얼 두 개를 덧셈하는 걸 간단히 할 수 있을까라는 건데요. 이걸 잘 이용하면 되는데요. 이 두 수는 3팩으로 이렇게 묶여요. 둘이. 앞에는 1이고요. 뒤에는 얼마 나올까요? 1 그인가? 1? 아닌데? 아니. 뭐지? 4요. 4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5 곱하기 3팩토리얼이에요. 뭐 이렇게 쓸 수 있을 거란 얘기예요. 무슨 말 이해 갈까요? 네. 열심히 공부하셔야죠. 자, 어쨌든 뭐 이런 팩토리얼의 기본적인 계산 두 가지를 더 샘플로 보여줬으니까 참고해서 더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요. 6팩토리얼 720 나왔으니까 양변 720 나면 뭐가 나오냐면 좌변은 OPR이 나올 거고요. 남을 거고요. 우변은 얼마 남는 거죠? 60이 남나요? 이렇게 하는데요, 일단. 근데 여기서 약간 이제 좀 그런 게 생겨요. 선생님, 이렇게 앞에가 문자고 뒤에가 숫자면 요거는 표현할 수 있어. 얘부터 두 개 적어라 이런 거니까, 그치? 2를 적었으니까 보다시피 이게 2차식이 되는 거잖아. 2n과 3을 적었으니까 이게 3차식이 되는 거고요. 그쵸? 이렇게 알 수 있는데 이거는 R이에요. 뒤가 문자입니다. 이러면 R차식인가 봐요. R차식이 얼마인 줄 어떻게 풀 거야? 오차한 사실 이건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 반대로 이 퍼뮤테이션이라는 게 얘부터 곱하는 거라며. 60을 5부터 곱하기 이렇게 고쳐주는 거죠. 5 곱하기 10이 아닌가요? 60이? 근데 12가 또 뭐예요? 4 곱하기 3이잖아요. 그렇죠? 네. 60을 다음처럼 분해한다면 결국 무슨 뜻입니까? 5부터 숫자 3개 곱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R은 3이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이게 좌변을 식으로 쓸 수는 없습니다. 좌변을 식으로 쓰다가는 얼마큼 쓸지를 몰라요. 이것처럼 2다, 3이다 하면은 2개 쓰고 3개 쓰고 끝나는 건 알지만 R이기 때문에 몇 개 쓰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반대로 5부터 쭈르륵 곱하는 수라는 뜻이니까 60을 5 곱하기로 고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은 3개가 나오죠? 답은 3인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곱하기를 좀 응용하는 경우의 수 중에 하나인 수열에 대한 기본 연산을 살짝 배우고 나서 그 다음 페이지에 가면은 사실 의미가 좀 있는 공식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걸 굳이 여러분이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거 다 암기하려고 치면 머리가 빠져요. 너무 많아서. 나올 때마다 그냥 하나씩 증명한다라고 하는 게 좋습니다. 다음 등식이 성립함을 보여라. 즉 증명하시오죠. NPR이 n 곱하기 n 빼기 1p r 빼기 1과 같음을 증명하라 라는 문제예요. 그리고 뒤에 있는 이 조건이 있죠. 단 1보다는 r이 더 크고 그거보다는 a 더 크다라고 나온 이유는 단순합니다. 저것이 수식으로 인정받기 위한 범위예요. 예를 들어서 4p5 이런 거는 없는 거거든요. 뭔 말인지 이해가요? 네. 4개 중에 5개를 어떻게 뽑아요? 4개밖에 없는데, 그쵸?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지금 적어놓은 겁니다, 저거는. 이거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냥 여러분은 이 공식이 된다고, 이게 식이 된다고, 그것만 증명하면 돼요. 증명은 좌변을 우변으로 바꾸는 건 좀 어렵고요. 우변을 좌변으로 바꾸는 게 쉽습니다. 이렇게 할게요. 우변이 뭐냐면은 n 곱하기에 n-1p r-1인데요. 이 뒤에 있는 n-1p r-1을 플러스거나 혹은 팩토리얼로 쓸 수 있을까요? 이 식을 다시 할게요. 아까 내가 NPR을 두 가지 버전으로 적어준 겁니다. 첫 번째는 n개부터 r개 적기라는 버전이죠. n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해서 줄여주다가 어디까지 곱한다? n 빼기 r 플러스 1. 이 개수가 총 r개가 될 때까지 곱한다라는 기본 규칙, 여러분이 중학교 때만 했던 방식이죠. 이 방법과 또는 이 뒤에 곱하기를 이용하여
분자는 n팩으로 분모는 n 빼기 r팩으로 이렇게 적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기억날까요? 네. 간단하게 적을 때는 팩토리얼 방식이 더 편하긴 한데 여러분이 실제 경우에서 구할 때는 굳이 저렇게 팩토리얼 안 써도 됩니다. 앞에 것만 줄여 써도 돼요. 그러니까 중학교 방식으로 풀어도 됩니다.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수식 연습하는 단원이에요. 이 앞에 두 문제가. 자, 그럼 이 뒤에 있는 n-p, r-1 이게 어떻게 하는 거죠? 보다시피 어때요? 분자는 앞에 수의 팩토리얼이죠. 그렇죠? npr 둘 중에 n이 앞에 있잖아. 응? 분자는 앞에 수의 팩토리얼. 분모는요. 앞에서 뒤를 뺀 거의 팩토리얼이죠. 그렇죠? 자, 거기에 맞춰서 생각해 본다면 얘는 분자가 뭐냐면은 n 빼기 1 팩토리얼일 거예요. 맞아요? 네. 분모는요. M 여기서 이걸 빼래매. 그럼 뭐 나옵니까? n 빼기 r 팩토리얼입니다. 이거 이해 갑니까? 네. 그냥 정의 그대로 쓴 거예요. 그쵸? 뭘 대입했는지 알겠죠? 그럼 보세요. n에다가 저 빨간 수만큼 곱하는 건데 이 n을 이 분자랑 곱하면 뭐가 되죠? 를 아까 했어요. 그죠? 그렇죠? 아. 분자에다가 n을 곱하면 뭐가 되죠? n팩이 됩니다. 이게 분모는 n 빼기 r팩. 끝났죠 벌써. 그쵸? 이게 뭐였어? 이게 npr의 정의였잖아요. 따라서 우변의 모양은 좌변이 된다는 걸 이렇게 보일 수가 있죠. 이해가죠? 자, 어쨌든 연습용으로는 이런 거고요. 이게 의미가 있는 건가 하면 의미가 있죠.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10명의 학생들 중에 10명의 학생 중 반장, 부반장, 회장, 부회장 이 4명을 뽑는 방법은 몇 가지인가요? 물어보면은 그때 어떻게 사는 겁니까? 여러분은 중학생들은 10 곱하기 9 곱하기 8 곱하기 7이라고 답하는 거예요. 그쵸? 물론 계산해야겠지만 고등학생들은 이거를 10p4라고 대답은 하지만 어쨌든 계산은 이걸 해야 돼요. 그쵸? 이거 이해가 무슨 말인지? 근데 저 공식이 무슨 뜻입니까? 10p4랑 뭐랑 같다? 10p4랑 10 곱하기 9p3과 같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쵸? 저 공식은. 그쵸? 그럼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10명의 학생 중 반장, 부반장, 회장, 부회장 뽑는 방법의 수를 구한 건데 그럼 우변에 쓴 저거 무슨 뜻인 것 같아? 똑같은 뜻입니다. 왜요? 이런 거죠. 이 10은 뭐냐? 예를 들어서 10은 반장 뽑는 경우의 수예요. 이렇게 뽑는 겁니다. 10명 중에 일단 반장 뽑는 경우의 수. 그리고 남은 9명 갖고 부반장, 회장, 부회장 뽑는 방법의 수죠. 이게. 그렇죠? 그걸 곱해도 10명 중에 4명한테 반장, 부반장, 회장, 부회장 주는 거랑 같을 것이다. 라는 공식입니다. 저게 무슨 말인지 가요? 근데 굳이 이거를 여러분이 새로운 거네? 암기해야지 할 필요는 없을 거란 얘기예요. 그냥 그런 내용만 이해하고 넘어가면 된다 이거죠. 이해 가죠? 10명 중에 반장, 부반장, 회장, 부회장 뽑는 방법의 수는 일단 오늘은 반장만 뽑을게 이겁니다. 오늘 반장 뽑는 방법 몇 가지? 10가지죠. 그 다음날 남은 9명 중에 이제 남은 3명 뽑아야지. 이게 남은 9명 중에 3명 뽑는 거 아니냐고요. 그렇죠? 이렇게 해도 10명 중에 4명 뽑는 거랑 같은 거 아니겠는가? 라는 공식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이거는 그냥 수련에서 그냥 그런 것도 있구나 하는 문제지 여기에 심취하지 마세요. 이거에 심취하면 초반부터 머리 뽀개집니다. 괜히 쓸데없는 거에 필 꽂혀가지고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그냥 그런 것도 있나 보다 넘어가시면 됩니다. 2번은요. NPR은 NP1PR 더하기 R 곱하기 N-1P R-가 같다 라는 공식입니다. 이것도 공식인가요? 네, 나름 공식이긴 해요. 근데 직접 쓸 일은 별로 없을 거란 얘기죠.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보면은 뭐 다른 조건이 있죠. 단 해가지고 그렇죠? 단 1R N이 더 크다. 여기는 R의 부호가 빠졌습니다. 왜냐면은 요것 때문에 그렇죠.
n 빼기 1이 r 이상이니까 n은 r보다 커야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있는 건데 아까 했듯이 이거는 아직 잘 몰라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이거는 그냥 몰라도 된다. 요거만 증명하라 이렇게 말이죠. 뭔 말인지 이해 갔어요? 무슨 말인지. 저 뒤에서 이렇게 뭔가 하고 있어요. 그쵸? 분명히 핸드폰을 뺏는다고 얘기했는데 다른 반들은 쉬는 시간도 핸드폰 안 쓴다잖아요. 없이 생각해? 이게 한번 빡세요? 천안에서도 소문났어요. 천안표를 막으면 빡센 걸로. 알아요? 아 그래요? 못 들어봤어요? 저희 천안에 안 살았어요. 나는 여기 처음 왔을 때랑 지금이랑 비교했을 때 처음 왔을 때보다 한 15%는 더 좀 덜 빡센 것 같은데 유해졌다. 오래되신 분들은 요즘 하는 거 너무 별거 아니다. 한 10년 전이 더 빡셌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오래되신 분들은. 뭐 어쨌든 네. 이거는 뭐 하는 거냐면 마찬가지입니다. 우변이 적용되는 거 보이는 건데요. 일단 n-1pr이 뭘까? 이거를 아까처럼 곱하기를 막 쓰는 걸로는 증명 힘들기 때문에 무조건 다 팩토리얼로 바꾸는 건데요. 뭔 팩분의 뭔 팩일까? 분자는 n-1팩입니다. 아까 요게 분자고요. 분모는요. 두 개를 빼야 돼요. 그렇죠? n-r 빼기 1팩토리 되겠죠. 이해 갔어요? 네. 그 다음 그 우변에 있는 두 번째 항 r 곱하기 n-1p r-1이거든요. 뜻은 r에다가 뭘 곱하라는 얘기일까요? 분자는 n-1팩을 분모는요. 이거 두 개를 뺀다고 했습니다. 그럼 뭐가 되죠? n 빼기 r팩이 될 겁니다. 그렇죠? 이해가죠? 그럼 이거 두 개를 더한 것이 바로 우변인데요. 두 개를 더하는 게 뭡니까? 보시다시피 n-r 빼기 1팩분의 n-1팩 더하기 n-r팩분의 r 곱하기 n-1팩입니다. 이해 가나요? 이렇게 쓰니까 이제 뭔가 좀 수학답네. 이제서야 뭔가 좀 수학다워졌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 수학이 다 이런 거만 합니다. 이제 머리가 아주 뿌게 될 겁니다. 옛날부터 많이 쓰라고 하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앞으로 수학은 이런 거만 합니다. 계속 이제 지금 뭐 당장 경우의 수 할 때는 필요 없긴 한데 나중에 가면 이제 이런 것만 합니다. 이런 것만. 잘 보시면 분수의 덧셈입니다. 분모는 같지 않아요. 통분해야겠죠. 뭘로 통분할까? 이게 또 골치 아픈 건데 예를 들어 볼게요. 이거 이해하기 좋게. 여러분 분모의 7팩분의 1, 분모의 7팩이 있고 한쪽은 8팩분의 1입니다. 이거 어떻게 통분해야 될까요? 뭘로 통분할 것 같아요? 아까 배웠던 겁니다. 뭘로 통분할까요? 이거는 분모를. 곱하기 7배. 이거는 분모를 8팩으로 통분합니다. 이 앞에 수의 둘 다 분모 문제에 8팩 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8부터 7팩의 곱이니까 이게 바로 8팩이 되겠죠? 이 두 수는 8팩으로 통분이 되고요. 따라서 8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다시 한번 팩토리얼이 분모에 있습니다. 뭘로 통분합니까? 둘 중에 큰 숫자 팩토리얼로 통분하는 거예요. 그렇죠? 둘 중에 큰 숫자 팩토리얼인 8팩토리얼로 통분합니다. 이해가죠? 물어봅시다. 얘는 분모가 n 빼기 r 빼기 1이고요. 얘는 분모가 n 빼기 r이에요. 이게 더 큰 숫자 아닌가요? 네. 그럼 얘로 통분하겠네요. 얘로 통분한다면 여기다가는 분모 부재 얼마씩 곱해줄까요? 1팩토리얼 이게 아니지. 그렇죠? n 빼기 r씩 곱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왜냐면 얘보다 하나 더 큰 수니까. 7보다 하나 더 큰 수니까. 그러면은 둘 다 분모는 n 빼기 r팩으로 통분이 되는 거고요. 분자도 잘 보면은 공통인수가 있어요. 이 n 빼기 1팩토리얼이 공통인수 아닐까요? 그렇죠? 그래서 n 빼기 1팩토리얼은 공통인수를 묶으면 앞에는 저 파란색 n 빼기 r만 남고 뒤에는
깜장색 R만 남습니다. 덧셈은 당연히 여기서 지워지겠고요. 그렇죠? M만 남겠네요. 그럼 분자는 뭔가요? N에다가 M 빼기 1팩을 곱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N팩이죠. 따라서 준식은 다음과 같이 바뀌었는데 어라? 마침 이게 딱 이거죠. 그래서 우변 두 개 더한 건 좌변과 같다를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수학은 이제 이런 게 수학입니다. 과학을 좀 배웠으면은 좀 눈치를 채지 않았을까? 아, 중학교 과학과 고등학교 과학은 레벨로가 다르구나 라고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이 중학교 수학 학교에서 시험 보면은 시험에서 맞은 거 기억날 거예요. 그렇죠? 내가 그때 얘기했을 거예요. 웬만하면 다 100점 맞고 실수로 한두 개 틀릴 거라고. 맞죠? 네. 그건 중학교 수학이잖아요. 이건 고등학교 수학이고요. 레벨가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소장님이 너희들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그걸 현실적으로 못 받아들여요. 아직까지도. 하긴 뭐 실수 한 번 하면 등급이 떨어져. 고3 애들도 아직 정신 못 차리고 있으니 고1이 정신 차리는 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미친 듯이 해야 한다는 얘기를 잘 실감을 못 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 그러면 의미가 있는 식일까요? 아까처럼 10명 중에 4명 반장 부반장 하는 것처럼 이것도 나는 의미가 있는 식이죠. 이해갈까요? 뭔 말인지. 그렇게 여러분이 어거지로 만들 수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적당히 숫자 n에다가 10 넣고 아래다가 4 넣어가지고 10p4가 이거 뭐야? 9p4 더하기 4 곱하기 9p3이 되겠네. 그치? 맞아요? 네. 이렇게 써도 된다는 공식인데 이거에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럼? 의미 부여할 수 있겠어요? 의미 부여 싹 가는? 아까처럼 10명 중에 4명한테 반장, 부반장, 회장, 부회장을 준다. 이건 무슨 뜻일 것 같아요? 9명한테. 그럼 무슨 뜻일까? 네, 9명한테. 뭔가 그 한 명이 마음에 안 드나 봐요. 10명 중에. 그러네. 저 새끼는 전화 본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쟤는 주면 안 되겠다. 마음속으로 한 명 열애. 그래서 9명 중에 4명한테 일단 준 거죠. 근데 그렇게 해버리면 편법단점. 그 한 명이 또 교육청에 신고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이제 반대로 이거죠. 그 한 명을 반드시 포함시키는 경우입니다. 아까 열애된 한 명, 그러니까 특정한 어떤 숫자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를 배열하는 방법의 수. 이건 뭐예요? 그 특정 숫자를 반드시 포함하여. 그걸 포함할 거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이 뽑을 수 있는 숫자는 9개밖에 없는 거예요. 9개 중에 3개죠. 그리고 그 특정 숫자가 어느 자리에 배치될 수가 있느냐, 1번이냐, 2번이냐, 3번이냐, 4번이냐 때문에 곱하기 4가 붙은 겁니다. 얼마나 이해가 갈까요? 거기 여러분 교재 보시면 어드바이스 글씨 왕창 있는 거 보이죠? 지금 그거 설명한 거예요. 지금 그걸 지금 내가 최대한 쉽게 설명했잖아요. 숫자를 예를 들어서 그거 한 거예요. 이제 정석 2문제 풀었어요. 얼타기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고1 수학이 이 정도 되면 고2 수학은 어떨 것 같아요? 고3 수학은 어떨 것 같아요? 농담이 아니라니까. 애들은 왜 웃으면서 말하면 농담인 줄 아나 봐. 심각한 거라니까요. 공부 안 하십니까? 공부하셔야죠. 자, 여기까지는 그냥 몸풀기였고요. 30-3번부터가 이제 진짜 제대로 된 경우에 씁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수식 연습이에요. 수식 연습. 이런 수식은 계산할 수 있겠냐라는 거고 별로 안 중요해요. 내신에는 물론 나올 수 있겠지만 경우의 수 세계에서는 별로 안 중요한 것들입니다. 3번부터가 중요하죠. 딱 봐도 벌써 중학교 때 풀던 거 많이 보이죠? 보입니까?
10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1번. 이 10명을 일렬로 세우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10명 모두 다, 야, 집합, 니들 뒤로 줄 서! 하면은 그 경우가 몇 가지겠냐고요. 답은? 10가지 아니에요. 10팩토리얼 뭐라고요? 아. 10팩토리얼이죠. 아, 경우의 수는 10 곱하기 9 곱하기 8 곱하기 7 곱하기 6 곱하기겠죠? 이거를 뭐 362만 8,800 써놨는데 미쳤습니까? 그렇게 안 합니다. 10팩으로 쓰고 땡이에요. 2번. 이 10명 중에 딱 3명만 뽑아가지고 그 3명을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 이게 우리가 연습했던 그 맨 처음 배웠던 정의 그대로잖아. 그치? 10명 중에 3명 뽑아서 일렬로 세운다? 답은 10p4. 요 정도는 계산할 수 있겠죠? 10부터 이렇게 3개 잡는 거니까 얼마? 720까지. 그쵸? 이 정도는 쉬운 거니까 이건 계산을 하겠지만 10팩토리얼은 일단 못합니다. 3번. 10명 중에 n명을 뽑아서 일렬로 세우는 경우가 90까지면 n은 얼마인가요? 이건 무슨 뜻이야? 10명 중에 n명 줄 세우기가 90까지 쓰는 거죠. 그렇죠? 아까 요새 봤던 거 기억납니까? 저기 뒤에가 문자가 나오면 어떻게 생각한다? 우리는 반대로 10부터 곱하기 하는 거구나 라고 캐치해서 90을 10 곱하기 9로 해석하신다면 숫자 몇 개야? 2개밖에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n은 얼마예요? 2예요. 끝나는 거죠. 어때요? 개 쉽죠? 여긴 쉽네요. 이게 사실 메인이죠. 3번부터 맨 2번까지는 그냥 수식 연습하는 거라니까요. 4번이 이제 조금 중요하게 나왔네요. 조금 중요한 거라고 하지 말고 니들은 항상 되게 중요한 거라고 해야겠지? 그래야 공부할 테니까. 그래도 공부를 안 하겠지만 말이야. 되기가 크다. 그래도 공부를 안 하겠지만 말이야. 되게 크다. 그래도 공부를 시험 보신 2명은 점수 몇 점인지 혹시 압니까? 아니, 네, 50점대입니다. 네, 알고 많이 쓰세요. 점수는. 오늘 볼 친구들은 오늘 시험 안 보는 친구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안 보는 친구는 30-4번 문제. 재원. 여학생은 3명이 있고요. 남학생은 4명이 있는 어떤 클래스가 있습니다. 7명이 일렬로 서서 뭐 예를 들어서 에버랜드, 롯데월드 입장을 하려고 한다 이거죠. 이제 7명이 쪼르르 서서 그럴 때 1번 여학생끼리 이웃하여 선다. 이거 배웠죠? 아, 네. 여학생 3명은 절친이에요. 이웃하고 싶어 한대요. 어떻게 하는 걸 배웠습니까? 총 명의 5명 정도. 니들 여학생은 이 안에 들어가 있어. 훌라후프를 하듯이 요 안에 3명을 다 넣어서 이 3명을 한 사람 취급하는 느낌. 기억납니까? 여학생 집단 이런 느낌으로. 그러면 실제로 남학생 4명이랑 합쳐지면은 몇 명처럼 보이는 거죠? 우리한테는? 5명이. 마치 5명처럼 보여요. 그렇죠? 이 5명이 일렬로 선다. 그걸 뭐라고 쓰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걸 여러분은 5팩토리에서 쓰는 거죠, 뭐. 5 곱하기 4 곱하기 5 곱하기 2 곱하기 1 말이에요. 좀 멋있는데. 근데 여학생 집단, 여학생 무리 내에서 여학생 3명이 지들끼리 순서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래도 여학생들은 붙어 있는 거니까. 그쵸? 네. 이게 또 몇 가지냐면은? 3가지. 3팩토리얼이죠. 4팩토리얼. 그래서 이 둘을 곱해야 됩니다. 이게 일단 기본이죠. 이건 참 쉬운 거예요. 이거는 내가 대개를 친 이유는 아닙니다. 2번 때문에 친 거기 때문에 1번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1번은 여러분이 이미 중학교 때 한 거니까요. 깡으로 계산해보세요. 2번 문제 때문에 지금 내가 되게 친 거예요. 이거는 2번이 중요해서 1번이 중요한 게 아니라 1번을 다 아는 거니까 2번이 중요해서 내가 친 거다. 2번 문제가 뭐죠? 여학생끼리 서로. 여학생들끼리 이제는 반대로 서로 이웃하지 이웃하지 않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 서로 이웃하지 않게 만드는 방법의 수. 참고로 이게 얼마냐고 물어본다면 3팩이 6이라서 5팩 곱하기 6은 또 6팩이 되기 때문에 답은 720까지예요. 뭐 여러분이 이렇게 계산 안 해도 되겠지만 노가다 끼세요. 여러분은 그냥
왜 저렇게 굳이 720까지를 구해야 됩니까? 네, 구해야죠. 보기가 객관식 나올 수도 있잖아요. 저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뭔 말인지 이해가죠? 네. 자, 그럼 어쨌든 어떻게 나왔다고 치고 2번이 뭐냐면은 나 뭐 한 것도 없는데 왜 벌써부터 이럴까? 이제 시작인데 저희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뒤에서 막 이러는데 준비.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않는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는 거죠? 남자애들끼리 뛰어논다 소리.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핵심 포인트는 이겁니다. 남학생을 먼저 4명이죠? 4명을 일렬로 세운다. 남학생들만 일렬로 세운다. 그리고 나서 그 남학생들 사이마다 여학생을 배치한다. 사이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사이뿐 아니라 앞과 뒤까지예요. 들어갈 수 있는 곳은 5군데. 정말 많네. 이 중에 3자리에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자 이제 좌우로 밀착 하듯이 이제 공간을 없애 하고 딱 붙여버리면 자연스럽게 여학생들은 다 분리가 됩니다. 그쵸? 그 아이디어를 쓰겠다는 거죠. 이런 아이디어를 배우는 것 때문에 2번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네. 따라서 1단계 남학생을 일렬로 세운다 하면 몇 가지? 4 팩토리얼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고요. 그럼 여학생을 세우는 건 몇 가지인가요? 아까 했듯이 그러니까 남학생들 사이는 3개밖에 없어요. 남학생 4명이기 때문에. 하지만 앞뒤가 있기 때문에 5개의 공간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5개의 공간 중 3개의 공간을 골라서 1번, 2번, 3번을 매칭시키는 것이므로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수녀가 똑같아서 5P3이 되는 거죠. 이게. 와. 여러분 답지 보면요. 그냥 답지가 이걸로 끝나요. 이거 단원의 특징이죠. 수식이 굉장히 짧습니다. 대신에 생각이 되게 깊어야 돼요. 이 단원의 특징이. 수식은 굉장히 짧은데 생각은 굉장히 깊게 들어갑니다. 이게 몇 가지입니까? 하면은 4팩은 24고 5, 4, 3을 곱하는 거잖아. 그렇지 이게. 이게 얼마야? 60 곱하면 얼마야 이게? 1440. 이렇게 나와요? 이해 가죠? 그럼 여기서 드는 의문점이 이거예요. 아니 선생님 1번을 구하지 않았느냐? 전체에서 1번 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전체가 몇 가지일까? 이웃하고 마고 나발이 필요 없어. 7명이니까 7명이 일렬로 들어가면 몇 가지예요? 실패? 이 전체에서 1번 케이스를 빼면 되는 거 아닌가? 1번이 몇 가지였을까? 720가지잖아, 그치? 그래, 안 그래? 어림도 없는 것 같은데요. 전체가 7팩토리얼 얼마야? 아니야, 모르겠네. 5004 아닐까요? 5040이. 7팩, 6팩토리얼이 720인데 여기다 7 한번 더 곱하면 돼요, 그쵸? 5040이에요. 5040이에요? 네. 그럼 720이면 얼마인데요? 어림도 없어요. 얼마냐고 물어봤잖아, 이 새끼야. 4320이요.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요? 내가 하고 싶은 건 이 질문이죠. 왜 아닐까요? 정확히 3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힌트 아닐까요? 전체에서 여학생 이웃하는 걸 빼면 여학생 이웃 안 하는 거 아닌가요? 네, 아니죠. 그 이유는 여학생이 3명이라 그렇죠. 포인트가 여기에 빠진 게 있죠. 뭐가 있냐면 여학생 2명만 이웃하고 1명은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가 여기에 말고 더 있을 거란 얘기죠. 더 빼야 돼요. 그렇죠? 이런 경우를 한 번 더 빼줘야 이 정답이 나오는 거겠죠. 그럼 바꿔 말한다면 이런 경우는 몇 가지인가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여학생이 단 2명만 이웃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할 수 있을 거란 얘기죠. 뭐 하면 돼요? 여기서 이거 뺀 거와 저 밑에 거. 얘까지 빼면 이게 몇 개니 나오겠네요. 이게 가져서 말이지. 몇 개지? 그래서 내가 중요하다고 친 겁니다. 2880. 와.
그런 식의 이제 생각을 필요로 하는 이 정도의 사고 방식을 고등학교 1학년 끝날 때쯤에는 이제 그 정도의 사고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좀 재밌는. 참고로 이거는 기본 문제고요. 연습 문제는 또 레벨이 다르죠. 레바르가다가 레반 동코스키. 여러분이 지금 놀 때가 아니다. 정신 나간 것들이야. 그치? 긴장감이 팍팍 들지 않아? 안 들어요? 자고 싶어요. 어저께 내가 여러분 그 소장님 그거 하는 거 있잖아요. 네. 어저께는 내가 구엔2반에 들어가서 그걸 했거든. 선생님 반이에요? 네, 여기는 구엔이잖아요. 그쵸? 저희보다 클래스가 높네요. 네, 높아요. 걔네 하면서도 우리도 2예요. 소장님이 막 혼냈어요. 애들을 정신 못 차리고 있다고. 야 이 자식들아. 정신 못 차리고 있다고 막 혼냈어요. 이런 거죠. 애들이 그냥 망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망상에. 알아서. 마치 어떤 느낌이면은 나 로또에 당첨되면은 그래 슈퍼카부터 하나 뽑고 말이야 그 다음에 세계 일주를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망상에 빠져 있어요. 그만큼 안 하고서 말이죠. 그렇죠? 이해가? 대학을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짤을 올려줄게요. 1학년 고1 때만 하더라도 너 무슨 대 가고 싶어? 이렇게 하면요 참 이게 애들이 참 건방져요. SKY. 전에 보내주셨어요. 네. 3학년 돼가지고 이제 수시 쓸 때쯤 그제서야 정신 차리죠. 수업은 될까? 내성적으로는 이 대학도 간당간당한 거구나 하는 거를 그제서야 깨닫게 돼요. 1학년 때는 다 만만해요. 더 극단적으로 말해볼까요? 초등학생들, 유치원생들한테 너 무슨 대학 갈래? 라고 하면요 하버드. 저는 서울대 갈 거예요. 이러면은 옆에 있는 친구가 야 나는 하버드 갈 건데 이러고 있어요. 그렇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고등학교 때 공부 얼마큼 했는지 모르겠지만 네, 꿈만 높은 거죠. 꿈이 높은 건 괜찮아. 내 말은 꿈만 높은 거라고요. 본인은 그렇게 안 하면서. 그렇지? 본인은 그렇게 열심히 안 하는데 꿈만 높은 거야. 그렇지? 내가 얘기 분명히 했을 거야. 나는 고등학교 3년 시절 동안 시내를 나가본 적이 5번도 안 돼요. 나는 정확히 말하면요 시내를 나간 이유도 서점을 가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서점행을 제외하고는 시내를 나간 적이 없어요. 나는 학교 집을 3년 동안 다녔습니다. 우르시네. 애들이 참 정신 나간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안 하고선 망상만 하고 있으니까요. 큰일입니다. 정신 차리세요. 오죽하면은 부장님이 핸드폰을 2G로 바꾸라고 얘기할까요? 오죽하면. 오죽하면요. 그렇죠? 30-5번 문제까지만 하고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단어는 스페셜이라는 단어인데 정말 이 스페셜이라는 단어는 정말 스페셜하죠. 왜요? 저 스페셜이에요? 저 3페셜 아니에요? 저 3페셜 아니에요? 너도 스페셜인 줄 알았어. 뭐라고요? 앞에 S가 저 3으로 X가 보이네. 약간 겹쳐보여서 3페셜인 줄 알았습니다. S가 3처럼 보이네. 그지 같은 새끼. 나 새로운 용어인 줄 알았어 순간. 네, 앞에 3쓰긴 했어요. 스페셜이라는 단어는 정말 스페셜한데요. 여기 사용된 철자 7개는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안티프라저요? 네. 안티프라저 같은 경우는 겹치는 단어가 있어요. I라든지 T라든지 그렇죠. 이거는 겹치는 단어가 없잖아요. 그렇죠. 겹치는 단어에 대해서는 여러분 확통에서 배울 겁니다. 여러분 아직 겹치지 않는 단어만 배우는 건데요. 저 확통 안 할게요. 이 7개 글자 스페셜을 쭉 나열할 겁니다. 단어가 실제 있다 없다에 관계없이 쭉 나열을 할 건데요. 그 중에 1번
그렇게 나열했을 때 S가 맨 앞에 오고 P가 맨 마지막에 오는. 되게 쉽죠? 네. 7개 중에 2자리는 이미 정해졌고 나머지 5문자가 이 사이에 들어가나 봐요. 이렇게 쓸 수 있는 단어가 몇 개냐 있는가라는 거예요. 정답은 5 팩토리얼. 5 팩토리얼 120까지만큼 있습니다. 이해가나요? 어우, 간편해. 2번은요. S와 P 사이에 2개의 문자가 있다는데 이거 좀 조심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S와 P 사이에 2개의 문자래요. SP 위치 정확히 준 거예요. 그렇죠. 얘의 속뜻은 이게 S 땡땡 P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P 땡땡 S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놓쳐서 틀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쑥. 그래서 S 땡땡 P 또는 P 땡땡 S 어차피 같은 경우의 수 같으니까 요거만 구해가지고 곱하기 2하면 되겠구나 생각이 들 거고요. 마치 이것도 아까 배웠던 그 이웃하는 경우라고 하면 좀 쉬울 겁니다. 이거 하나의 문자 안 바꿀 거니까. 그러면은 일단 남은 5개 중에 5개가 아니죠. 5개죠. S, P를 제외한 나머지 5개 중에 요 사이에 들어갈 2개 먼저 골라야겠네요. OP. 그게 몇 가지일까요? OP. 5개 중에 2개 골라서 일렬로 배열한다죠. 예. 여기까지 구하면은 이 사이에 뭐가 들어갔을 거예요, 2개가. 예를 들어서 EC가 들어갔다고 칩시다. S, P 사이에 EC가 들어갔다고 칩시다. 이 4개를 하나로 취급해서 남은 문자 3개를 더 I와 A와 L 이렇게 4개를 배열을 먹으면 몇 가지가 있을까요? 하면은 4팩트만큼 있는 거예요. SEC가 있었구나. 무슨 말 이해 가죠? 예. 자, 그런데 SOP 말고 반대 POS도 있지 않느냐? 곱하기 5의 계산이 또 곱하기 여기서 추가를 해야겠죠. 그쵸? 이걸 계산하면은 OP는 5 곱하기 4니까 20 4팩토리얼은 24 곱하기 2입니다. 그러면 48 곱하기 20이니까 얼마야? 960인가요? 예. 이렇게 나올 거고요. 3번 적어도란 말이 나왔죠?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는 스타일이죠? 적어도? 선생님 V가 길까요? 글쎄요. 한쪽 끝에 적어도 되지. 자음이 오는 경우예요. 이 얘기는 한쪽 끝이라는 게 왼쪽 끝일 수도 있고 오른쪽 끝일 수도 있는데 여기에 자음이 오고 여기에 끝에 자음이 올 수도 있지 않느냐? 아니야. 처음에만 자음이 오고 끝에는 모음이 올 수도 있어. 아니야. 처음에는 모음이 오고 끝에 자음이 올 수도 있어. 이 세 개를 통합해서 부르는 말이 바로 이 말이죠. 적어도 한쪽 끝에 자음이 와요. 그럼 1번 케이스 몇 가지, 2번 케이스 몇 가지, 3번 케이스 몇 가지를 다 구하려니까 굉장히 귀찮거든요. 살짝? 우린 뭐 할 수 있을까? 양쪽 끝에 모두 모음이 오는 케이스만 구한 뒤 빼요. 전체에서 뺀다라는 개념. 아주 좋아. 이걸 여러분 집합으로 비교하면 뭐예요? 이게 바로 여집합. 여집합이죠. 여집합 개념을 이용해서 푸는. 그래서 원래 이 적어도란 표현이 나오면은 보통은 여집합으로 풀어야 한다. 그걸 배우는 건데 이미 이것도 중디 때 다 배웠습니다. 양쪽 끝에 모음이 오는 건 몇 가지일까? 그러면 지금 모음이 뭐예요? E와 I와 A 요 세 개가 모음이거든요. 현재 그쵸? 네. 그러면 이건 이런 느낌이네. 1번 모음 자리, 2번 모음 자리. 아 마치 서로 다른 세 개의 모음 중에 2개를 뽑아가지고 하나는 너 1번 모음, 하나는 너 2번 모음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몇 가지? 3P2. 3P2예요. 이래 버리면 첫 번째 모음 자리에 누가 왔을 거고 뭐 예를 들어 2가 왔을 거고 마지막 모음 자리에도 뭐 I 하나 왔다고 칩시다. 지금 이걸 구한 거고요. 나머지 5자리를 내 마음대로 내고 싶지 않느냐 해서 5팩을 다 붙여버리면은 이게 바로 양쪽 끝에 모음이 오는 경우의 수죠. 3P2. 따라서 전체 경우의 수 몇 가지고요? 7팩토리얼. 빼면 되겠네요. 그쵸? 아우. 이 두식, 요게 3P가 얼마라고요? 이게? 이거 3 곱하기 2 때문에 6이잖아. 그치? 네. 6 곱하기 5팩이가 여기 뭐예요? 6팩이죠? 네. 이건 결국 7팩 빼기 6팩 하라는 얘기인데요. 아 7인데요. 아 7이 된다. 7팩 빼기 6팩입니다. 둘 다 6팩으로 묶을 수 있는 거 이해될까요? 네. 그럼 앞에 누구죠? 7 7 빼기 1입니다. 6. 이건 6팩 곱하기 6입니다. 6팩은 7은 20이고 여기다 6을 곱하는 거예요.
4,320네? 빠르다. 이해 가신대요? 잠깐 이제 쉬었다 하겠습니다. 그건 재밌었지.